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났고 다시 또 해외 축구 경기들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2월이 된 회차인 만큼 돈은 금액은 꽤 1등 당첨금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차입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뭐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머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현재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9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보머스가 꽤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고, 근데 배당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사실 이 투표율은 생각보다 이 본머스 쪽으로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본머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그 부분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는 흐름도 있고 반면에 웨스트햄 또 반면에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웨스트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웨스트햄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 웨스트햄의 수비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본머스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본머스가 좀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쉬운 부분 또 이 배당이 본머스 쪽으로 좀 많이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표율은 그에 비해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 저는 이 경기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머스가 이길 확률은 높겠지만 저는 무승부까지 바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1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브랜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순위가 비슷한 두 팀의 맞대결이고요. 브라이튼에게 지금 정배당을 좀 생각보다 낮게 좀 책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최근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뭐 지금 득점적인 부분들도 좀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도 지금 모습들을 놓고 보면 사실 크게 두 팀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이 조금 생각보다 낮게 브라이튼에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말씀드린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는 브라이튼이 어쨌든 측면에 대한 이 공격적인 부분들은 저는 좀 계속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브랜드퍼드가 그러한 측면의 공간들을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브라이튼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말씀드린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브라이튼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이제 풀럼 대 썬더랜드의 경기고요. 풀럼은 1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풀럼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또 풀럼의 이 득점력과 이 실점 그리고 썬더랜드가 보여주는 이번 시즌의 모습들을 놓고 봤었을 때 썬더랜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좋고 역습 때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도 있고요. 반면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풀럼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 반면에 투표율은 썬더랜드 쪽이죠. 물론 뭐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모두 다 썬더랜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배당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풀럼이 이 배당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배당을 보고 풀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리버풀 대 노팅엄이고요. 리버풀이 좀 이번 시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살라도
기복이 좀 있더라도 스탯은 꾸준히 만들어냈던 선수였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하락세에 리버풀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아놀드가 이적하면서의 그런 후방에서의 빌드업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노팅엄이에요.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이라서 이 경기는 리버풀이 잡아낼 확률이 확실히 높다. 저는 이 경기는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리버풀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22, 크리스탈 팰리스는 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많이 유리해 보이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수비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득점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승리도 없는 모습, 그리고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라서 이 경기는 사실 뭐 저처럼 지우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크리스탈 쪽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촉에서는 크리스탈이 이렇게 유리해 보이는 경기 때 좀 부러지는 경향들이 있고 사실 저는 크리스탈에게 더 낮은 배당과 더 많은 투표율이 몰려야 되는 경기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통이라면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EPL이고 또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울버햄튼이 승리할 타이밍이 오긴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뉴캐슬 대 맨체스터 시티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2위, 뉴캐슬은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계속 좀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뉴캐슬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또 맨시티가 시즌 초반에는 좀 이변도 많고 주춤했지만 이 선수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뉴캐슬은 막아내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손쉽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이 경기도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뉴캐슬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지금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16위,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흐름적인 부분들도 놓고 봤었을 때 이 오사수나도 이번 시즌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위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원래 오사수나의 좋았던 부분은 홈에서의 좀 강했었던 부분들과 공격진의 이 개인 능력 아니면 이 침투하는 모습들이 좋았었던 팀이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더디고 좀 수비적으로도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좋았었던 팀이었지만 수비적으로 많이 좀 흔들리고 득점적인 부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무승부 쪽으로 좀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오사수나가 홈이면 소시에다드의 지금의 경기력이 좀 기복도 좀 많고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오사수나도 마찬가지지만 홈에서의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오사수나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소시에다드의 수비가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사수나가 그러한 한 방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은 도전적이지만 오사수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3위, 마요르카는 지금 15위
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이루카는 여전히 좀 이 뚝배기 전술, 이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BRL이 그것을 충분히 막아낼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좀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부분들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BRL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오베도 대 라요의 경기고요. 라요는 12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비에도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오비에도가 지금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비가 정말 개판입니다. 근데 라요가 저는 득점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 경기력에 비해서 찬스가 좀 많이 만들어지진 못하고 또 그러한 찬스들을 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커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무승부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경기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라요가 질 것 같진 않지만 이길 가능성도 그렇게 확신이 든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비에도의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리즈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6위, 리즈는 지금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즈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톤빌라는 시즌 초반에 좀 주춤했다가 지금 어느새 순위 6위까지 올라왔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살아났고 수비적인 부분들은 원래 좀 아스톤빌라가 이번 시즌 괜찮았다가 이제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좀 주춤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살아났고 리즈는 좀 수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아스톤빌라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다라고 봐서 리즈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베티스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5위, 지로나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밸런스 괜찮죠. 공격에서의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측면에서의 스피드도 있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수비적인 특히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경기 일단은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이 베티스 상대로 이어나갈 수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베티스도 최근에 좀 주춤한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로나의 수비가 너무 불안하고 베티스의 밸런스가 좋고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안한 부분은 투표율이 좀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12번은 아스날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아스날 1위, 토트넘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독 선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괜찮은 모습들을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면서 흐름이 한번 끊겼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번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다시 또 연승이 좀 너무 오래 이어졌다면 좀 고민할 가능성은 있겠고 또 토트넘이 아스날 상대로도 또 이변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더비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스날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승리하면서 연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습니다. 토트넘이 말씀드렸다시피 순위적으로는 괜찮은 위치에 있지만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헤타페 대 이제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8위, 아틀레티코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밸런스도 좋고 좀 좋은 모습들을 최근에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고 헤타페의 홈은 사실 헤타페 원정을 떠나는 건 사실 좀 부담이 라리가 팀들은 부담이 될 거거든요. 워낙에 좀 거칠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그리고 압박으로 이제 볼을 탈취하는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틀레티코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배당도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는 좀 이변을 크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정배 위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습니다. 아틀레티코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헤타페가 만만한 팀이 아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은 있더라도 밸런스가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엘체 대 레알은 엘체도 말씀드린 대로 이 헤타페처럼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12위에 위치하고 있는 팀인데 레알이 흐름도 괜찮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레알을 이변 없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엘체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